자, 그러면 법이라는 게 뭘 하는 건가? 지금 이 법 적용이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법조에 있는 사람이 민주공화정이라는 그 개념을 잘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민주공화정이라는 거는 법과 검찰과 법원이 뭐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능을 뭘 하는 기능이냐 그러면 이건 그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성황을 부리는 거는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와 대법원과 검찰이 이거 사회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불안당, 아주 그냥 패거리 중에 아주 나쁜 패거리, 나쁜 거를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법을 적용하니까 이 사회 갈등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법조인 교육도 이제는 법공학, 정치공학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걸 사회적인 사회 문화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잘못됐냐 하는 겁니다. 민주공화정의는 한 개인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생명, 자유, 재산권이 있습니다. 요즘 뭐 한 곳에 가니까 거기에 땅을 수용을 하니까 그게 불만을 해가지고 그 집 과건물 앞에다 태극기를 막 달아놨어요. 태극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오는 사람들은 태극기가 뭔지 알아요. 왜? 우리가 태극기를 갖고 나오는 거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그러니까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왜 국가가 수용하냐? 그러면서 태극기를 다른 겁니다. 그 사람 뭐 이론적으로 알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본권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 기본권이 뭐냐 그러면 내 하나의 생명, 자유, 재산을 어디에서 그거를 보존하느냐 하면 자기 직에서 그럽니다. 아까 이규택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선장이 말이야 그 큰 배는 타이타닉호 같은 거는 거기에서 배와 같이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지. 그게 그 사람이 도망가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민주공화정의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 탄핵을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피눈물이 난다는 의미를 알겠다는 거야. 내 피눈물이 나오는 걸 알겠다는 건데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왜 뇌물죄고 내가 왜 죄를 지고 무슨 죄를 졌게 나는 결혼도 안 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침몰해도 설령 이 국가가 침몰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내 건데 왜 나를 그 박힌 돌을 빼내느냐 이거야. 윤석열이 나쁜 놈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재용 씨 말이요. 뭐 정유라하고 저 마사회 회장이 이건희씨인데 거기에 정유를 좀 보태주는 게 그게 무슨 이재용이 뭐 상속과 관련이 됩니까? 그거가 관련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는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이런 거는 민주공화정의 헌법을 아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자, 그래 놓고 이재용 씨를 그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그래가지고 2년 6개월을 했습니다. 이재용 씨나 삼성의 이병철 씨 이런 양반들은 천재입니다. 천재. 왜 천재냐 그러면 이건희 씨가요 컬렉션 요즘 미술품이 있는데 희한한 미술을 다 이걸 모았어요. 이건 아주 그냥 병적인 천재의 병제. 문화라는 거는
그 관리제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문화입니다. 문화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와 가지고 세상을 확 바꿔버려요. 기존의 세계를 막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게 그 문화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게 이재용이에요. 이건희 씨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무서워하는 삼성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예요. 이재용 씨는 어떻습니까?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사람이 세계 R&D 2017년에는 세계 1위 R&D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최고잖아. 그 박혀있는 돌이요. 그거 빼면 안 돼요.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거기에는 이재용 씨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려는 그런 민주공화정에 아주 충실한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기득권이 어떻고 3대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죄는 뭐냐 그러면 박혀있는 돌을 빼는 게 민주공화정 절대라는, 그러니까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민주공화정이 왜 그 민주공화정이지, 그 법을 모르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국민들을 불행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뭘 잘했나 하는 거예요. 뭘 잘했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와 독립을 얘기를 하셨어요. 자유와 독립을 해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독립을 얘기를 하려면 물적 토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해도 그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 같은 정주영 씨가 왜 살아났냐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시장을 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북한 봐요. 재산을 공유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전부 배고파으니까 전부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물적 토대를 완성하면서 민주공화정을 어떤 측면에서 완성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자, 그러면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미국이 미군 정시에서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재헌법을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라는 거기에서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 민주공화정이라는 미국 사람이 미군정이 이렇게 보고 와 있었어요. 그때 유행한 게 미국의 타카스 파슨즈라는 더 소셜 시스템 쓴 사람입니다. 시스템, 관료제 원리를 쓴 것인데, 관료제 원리는 효율성입니다. 시장에 자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적을 가져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모르고 우리 민주공화정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다 나쁘기로 했어요. 중도우파던데 안재홍 선생, 손진태 선생, 김규식 선생 전부 해보니까 헌법을 만들고 누가 뭘 만드는데 다 그냥 없어버렸어요. 그 내용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는 몇 가지 사회에서 공산주의라는 거는 물적 토대가 돼야 공산주의 됩니다. 민주공화정과 거의 같은 수준인 때문에 스웨덴 같은 데는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나 동구권이나 북한이나 중국에 다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면 이 사람들 가는 데는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 통제로 가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는 거는 국가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사회주의는 재산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을 빼앗아놓고 사람들을 노예를 만들어 놓으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폭력과 테러를 합니다. 우리 지금 전 사회가 폭력과 테러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폭력과 테러의 일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한번 쓰면요, 그렇잖아. 우리가 말을 자꾸 이렇게 때리면 채찍질 하면 채찍질 자꾸 높여야 돼요. 폭력을 한 번씩 쓰면 이게 나중에 이게 국가주의가 사회주의가 국가주의로 돼버려요. 국가주의 되니까 이게 그냥 폭력 가지고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뭐냐? 폭력을 가지고 신분을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서울지청장,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 저 사람들 받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가, 그 정권을 하니까 그게 국가주의면서 사회주의인 그런 형태를 갖고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이 지금 와서 민주공화정의 일원으로서 나는 대통령 후보를 나오겠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사람을 다음 대통령 후보로 한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민주공화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대통령이 돼. 그런 사람들 대통령 시켜놓으면 김정은이 같은 사람인데요. 항상 폭력 쓰고 신분 나눠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사회로 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다면 국민도 깨야 되고 정치인은 반드시 떼야 되고 법하는 사람들은 법조는 내가 왜 성질하는가, 내가 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성찰을 해야지. 그 성찰을 안 하고 김명수 같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게 왜 대법원장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왜 민주공화정이나 법이 필요합니까? 폭력을 휘두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게 바로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뜻이, 자 그렇다면 미국의 역사를 좀 봅시다. 미국은 1947년 냉전이 일어나면서 전부 국가주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스페인 전쟁, 필리핀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게 민주공화정이 이거 국가주의는 안 돼요. 지금 우리 미국 선거 해놓고 지금 부정선거, 이제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를 하는데 75% 우편투표가 부정이래요. 그런데 이게 꼼짝 못해. 민주공화정의 약점이 그런 겁니다. 참 경제를 부강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러는데 이게 위기에는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 물론 대처는 똑똑히 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게 민주공화정의 약점이고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오셔가지고 바로 국가를 지배를 하고 이게 반석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 폭력 집단 김정은이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통해서 통일이 앞당겨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9천만입니다. 우리 남북한 합치면 8천만이에요. 세계 아주 우뚝 설 수 있는 국가가 되는데 이 위기를 잘 현명하게 잘 처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